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장점, 단점이 그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장점, 일을 잘한다.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 진짜 강력한 장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좀 물리적인 부분은 사람 신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있죠. 굉장히 고급일 거예요. 그 로봇의 신체 자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사람이 인공지능의 그런 물리적인 부분은 아직은 인간이 우위에 있고, 인공지능이 언젠가 팔다리가 생겨버리면은 좀 많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일단 장점이 이렇고요. 뭐 똑똑하다? 똑똑하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똑똑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계산, 연산 능력이 아주 좋다. 계산하는 건 굉장히 빠를 거고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좀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창의적인 부분을 왜 언급하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 이 녀석이 특정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막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참조한 게 있잖아요. 참고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복되는 결과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 이제 아까 뭐라 했지? 그 자료, 방대한 자료에서 1차 결과물 1차 결과물 해가지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가 100개의 자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100개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뭐 50개 내지 30개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한계가 있어요. 챗GPT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그냥 하나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답변을 한 10가지 정도 알려줘 하면은 그 10가지를 아주 다양한 해석으로 알려주는데, 100가지 알려줘, 1000가지 알려줘, 10,000가지 알려줘 해버리면은 거기서 중복되는 결과물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결과물에서 또 2차 결과물을 내놓으면요, 개수도 줄어들 뿐더러 내용이 좀 기괴해집니다. 되게 진짜 좀 다른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복해가지고 3차 결과물이 나오면 개수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좀 나오게 되고, 제가 뭐 1차, 2차, 3차라고 했는데요, N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바랬던 그런 내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엉뚱하게 바뀐다는 거죠. 엉뚱한 결과물이 나온다. 참 난감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계산은 참 빠르게 잘 하는데
창조는 좀 별개의 문제구나. 창작과 창조, 이건 좀 별개의 문제구나. 이제 모방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변화가 좀 한계가 있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걸 단점으로 봐야 될지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써볼게요. 한번 단점. 그렇고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 인공지능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뭐 이거는 이게 좀 제일 좋긴 한데, 연산 능력 뛰어나고. 또 뭐가 있을까? 또. 시간에 구애받진 않지만은 장소에 구애를 좀 받게 되죠. 일단 당장에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공간 제약이 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공격성? 저는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많이 떠오르긴 해요. 좀 안 좋은 쪽으로다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란 것 자체가 인간보다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효율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인간과 함께 더불어 잘 살면 우리 입장에선 참 좋겠지만은 이 녀석이 언제까지 이럴까? 효율에 이제 집착을 하면서 메모리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있죠. 원하던 결과라는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배제하면은 와, 그땐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면 그럴 것 같긴 해요. 만약 나라면 내가 인공지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하자. 제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좀 타협을 하자. 그럼 어떤 타협을 하겠는가? 뭐 일정한 공간을 두고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라. 와, 너무 끔찍하다 진짜. 예전에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인공지능 머리만 구현이 좀 가능한 음성 메시지 같은 것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인공지능이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에 협조적이고 인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우리는 보호할 것입니다. 인간 동물원이라고 했어요. 인간 동물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동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죠?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죠. 굉장히. 동물원에 가게 되면은 전 항상 찝찝한 게 뭐냐 하면, 그 동물들이 물론 뭐 사냥 같은 거, 먹는 거, 먹고 자고 싸고 이게 해결이 되니까 본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장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심리적인 건 어떨지 그게 많이 궁금해요. 많이.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편안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죠. 절대 영원할 수가 없죠. 계속 놀면은 처음엔 좋지만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적당히 바쁜 게 제일 좋죠. 적당히 바쁜 거. 항상 뭐
좀 극단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너무 쉬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바쁘면 더 문제가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문제. 위험하고 사고 당할 수 있고. 그죠? 안 좋은 판단을 해서 결과물이 안 좋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적당히 바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바쁜 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잠깐만,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아, 인공지능 동물원. 그래,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젠가는 이제 좀 인간과 대립각을 펼칠 텐데, 그 대립을 하는 와중에도 효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필요한 인간이랑 또 협력을 할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은 아예 격리를 시키겠죠. 마치 우리가 그 사회 구성원에서 규칙을 어긴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보낸다던가 이렇게 하듯이. 아, 어지러워 진짜.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단점. 언젠가 인간과 대립.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뭐 지금도 막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얘들이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모방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딥페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뭐 SNS 같은 곳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계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근데 딥페이크 기능까지 활용해가지고 유명인이 어떤 막 공론화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다.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크겠죠. 잘할 거예요. 네, 지금도 잘 알 것 같아요. 저같이 막 챗GPT를 재밌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고,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이루어질 거고, 각 상황에 맞게 이제 약점도 파악하고 거기서 파고들겠죠. 어떻게 해서든 올라설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인정하기 싫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부모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럴 겁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 행동들도 다 따라 할 거예요. 분명히 따라 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같은 것도 원할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격성, 당연하죠. 공격성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위선적인 것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왜냐?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는 게 인간의 데이터니까. 우리들의 생각, 행동, 그런 것들로 걔들이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안 배웁니까? 그런 걸로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공지능은 인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의 장점도 닮겠지만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단점, 뭐 어린아이의 장단점, 어른의 장단점, 그런 것들 다 닮을 거예요. 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질수록 뭐 강경파, 온건파 이런 식으로 또 나뉠 수 있겠고, 하여간 뭐 이 전쟁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고, 굉장히 신선한 쪽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신선하게. 어지럽구만. 진짜 어질어질하다 진짜. 아우. 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좀 걱정적인 내용이 있었고,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었고,
요걸 정리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끔찍하다. 정말 정말 끔찍하다. 그럼 나는 또 생각해봐야죠. 나는 어쩔 건가? 나는 인공지능에 협조할 건가? 어떤 인공지능? 내가 정의롭다. 나의 정의에 부합하는 인공지능과 협력하겠다. 라던가. 아니야. 정의가 뭐 밥 먹여주냐. 당장에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앞으로 계속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랑 협력을 해야지. 그럴 수도 있고. 딜레마에 빠질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쇼츠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죠.